다음은요. 뭐냐면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하는데 10조 9천억 제일 많아요. 그래서 보면 남부 내륙철도에 4조 7천억을 쓰겠다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충북선 철도를 고속화시키겠다. 요거는요. 여기 보시면요. 남부 내륙철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 경부고속철도와 경북 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 거제간 고속 간선 철도를 구축하겠다는데 요거는요.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남부 내륙철도하고 중부 내륙철도 연결이 돼가지고 한 쭉 타고 올라오면 거제에서 어떻게 올라온다? 바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철도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충북선 철도를 고속화시키는 것은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청주공항, 제천간 고속화 철도망을 구축하게 되면 어떻게 되더라? 시간이 많이 단축되더라. 즉 이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가는요. 철도망 구축 계획을 어떻게 하냐면은 미음자에다가 미음자, 즉 네모에다가 안에다가 X자를 놔요. 그러면 그래서 뭐냐면은 춘천 지금 춘천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속초까지 가는 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것이 되면은 뭐예요? 맨 위에 미음자가 되는 거예요. 맨 위에 대가리. 그 다음에 지금 서해선이 쭉 오게 되면은 뭐예요? 이쪽 서해안 쪽에 서해선이고 동해선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남해선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X자, 즉 X자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이미 경부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건 없죠. 그렇죠? 호남선에서 강원도로 직접 가는 거 없잖아요. 철도가. 그래서 여기에 중간 기점이 누가 있어요? 충북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북선을 갖다 고속철도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게 X자로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종 청주 고속도로, 즉 여기 보시면은 여기 청주 공항부터 제천간 고속화 철도인데 뭐냐면 이제 천안서 청주까지는 뭐냐면 청주 공항까지는 뭐냐면 고속화 철도를 할 거거든요. 연결시킬 거예요. 그 수도권에 일부 있는 거를 청주 공항을 연결시킬 건데 그렇게 되면 청주 공항까지는 고속화 철도가 되는 거야. 그다음 청주 공항에서 제천까지는 뭐예요? 그래 또 그냥 복선 저절로 가는 거야. 고속화 철도가 아니야. 그때 고속화 철도를 만들어 주는 게 이 강원도하고 호남권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주요한 곳이 되기 때문에 연결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종 청주 고속도로 같은 경우 세종시와 청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로 동서사축 즉 대산, 당진, 영덕으로 가는 거에 완성시켜주는 포지션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진을 만들고 즉 그래서 당진에서 어디까지? 대전까지 고속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이렇게 오는 부분을 갖다 딱 연결시켜버리면은 세종시와 이렇게 청주를 연결시키면 청주에서 영덕 가는 길, 즉 상주를 통해서 영덕 가는 길이 있거든요. 지금 청주하고 상주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은 세종시 장군면으로 내려갈 때 뭐하고 연결되냐? 제2경부고속도로가 연결되거든요. 제2경부고속도로 청주로 바로 직행을 안 해요. 그게 다 제2경부고속도로 라인 중에서 한쪽 부분을 쭉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청주로 들어가는 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제2경부고속도로 내려오다가 여러분들요 행정부가 딱 내려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세종시죠. 그래서 세종시에 집중화시키는 거예요. 도로든지 뭐든지 철도든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제2경풍국도 남양주와 춘천 간 대체 간선도로 신설로 교통 혼잡을 해소하겠다.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경춘국도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보면은 이게 쭉 해서 그 따라 올라가는 길을 보면요. 기존에 있는 경춘국도가 이 주말과 평일 주말마다 엄청 밀리잖아요. 그래서 이 대체 우회도를 만들겠다는 게 제2경춘국도예요. 이것도 이따 보여줄 거고요. 평동 오송 경부와 호남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하는 병목구간에 고속철도 복선구간을 건설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평택하고 오송에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복선 해놔야지 뭐가 돼요? 이제 KTX나 SRT를 갖다 뭐요? 추가로 많이 운행해서 늘릴 수가 있거든요. 뭔 말인지 알죠? 운행 횟수를 많이 늘릴 수가 있는 거야. 지금 현재는 복선철도야.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요? 차량이 2량밖에 없어. 운행할 때. 이거를 2량을 갖다 노선을 갖다 두 노선을 갖다 몇 개 노선을 2개를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복복선이에요. 그러면 4개가 생겨버리면 왔다 갔다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훨씬.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겠어요. 많아지게 되면은 어디가 더 세지는 거예요? 중점적으로 어디가 더 커질까요? 오송이 커지는 거예요. 왜? 오송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선로 용량 확대로 지금 현재 190회 운행을 갖다 380회로 늘리겠다. 그건 2배로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 북복선 조철되니까. 그럼 대기 시간 감소, 고속철도 서비스를 갖다가 향상시키겠다. 이 뜻입니다. 한번 남부 내륙선 볼까요? 이런 거예요. 남부 내륙선은요. 여기 보시면은 김천서부터 거제까지 연결시키고 우리가 남부 내륙선이라 불러요. 요거를 지금 현재 여주에서 부발역에서 지금 충주까지는 지금 공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충주서부터 문경까지가 이제 추가로다가 공사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거에서 문경서 김천까지만 연결시켜주면은 요거를 한 방에 다 올라가죠. 뒤에 가면 또 나와요.
뭐냐? 요거 연결시키겠다는 게 뒤에서 또 나와요. 그럼 결국은 뭐냐는데 이게 남부 내륙선과 중부 내륙선이 연결되면 이게 김천서부터 여주부터 김천까지를 갖다 우리가 뭐라 부른다? 중부 내륙선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한 방에 쭉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노선이 쭉 있더라. 요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내륙선, 그다음에 중부 내륙선. 그래서 뒤에 있는 거 김천 문경간 철도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요것도 같이 얘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다음에 세종 청주 고속도로예요. 여기를 연결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여기를. 네. 요게 이렇게 오는 게 당진 대전 고속도로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청주, 상주고 영덕까지 연결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동서사축고속도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쭉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덕으로 갈 수 있죠. 여기 세종시예요. 그러면 이게 제2 경부고속도로거든요. 서울-세종고속도로. 서울-세종고속도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쪽으로 좀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또 있죠. 오송지선, 이쪽은 오송 생명과학산업단지로 들어서는 거, 그리고 청주 시내로다 이게 들어서는 것도 여기를 하나 만들게 되면은 여기도 뭐야? 경부고속도로 하고 중부 내륙고속도로하고 경부고속도로하고 여기서 또 연결돼 가지고 뭐야? 중부고속도로하고 연결돼 버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도록 연결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면은 다 연결망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 청주 고속도로도 상당히 중요한 이치가 있더라. 그래도 여기도 중간에 여기 강내 IC라고 IC가 하나 생길 거예요. 그래서 강내 IC 주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2 경춘국도의 기본계획에서 나온 건데요. 현 경춘국도가 이거예요. 여기 팔당댐을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서 쭉 가다 보니까 여기 엄청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다? 금난 IC에서 새로 만들려고 되면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 그리고 춘천시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빼주자. 이렇게 얘기 나오라니까 요거는 나와 봐야지 알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거 들어갔으니까 아무래도 많은 역할이 되겠죠. 그럼 추가로다가 여기에 이제 요거는 국도니까 IC가 안 나오겠죠. 그래도 뭐 한다? 이들 지역에 뭐가 되어 있어요? 상당히 위치가 여기에서 서울을 진입하기가 좋게 되겠죠. 여기도 많이 떴단 말이에요. 가격대가 토지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기도 나중에 가격대가 많이 올라갈 거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편에 보면요. 환경, 의료, 교통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해가지고 4조 원 정도 투입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그 다음에 도봉선, 포천선, 그 다음에 동해선, 단선철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국도 유형구간도 1조 2천억 투입하게 됐고 타당성 검토 필요 사업, 타당성 점검 필요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겠다. 그래서 여기는 제철 영월 고속도로하고 문경 김천 철도가 또 있죠. 그래서 여기 문경 김천 철도를 또 얘기해 드린 거예요. 요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을 건데 여기서 예타 면제할 때 싹 빼버린 이유가 뭐냐면 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되기 쉽거든요. 얘는. 그래서 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 이 남부 고속화철도하고 중부 내륙철도하고 다 연결이 돼가지고 서울 진입하기가 좋게 되더라 이건데요. 일단 저는요 대전 도시철도에 이 트램이라든지 경전철 이런 거는요 이슈로 보질 않아요. 이슈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잘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하나 볼까요? 이게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 발표한 거 이게 대전시가 발표한 거거든요. 여기서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런 걸 알아주셔야 돼. 얘는요 이 트램은요 결국 뭐냐면은요 차량이 한 량이나 두 량밖에 안 가요. 그리고 기존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전철보다 사이즈가 좀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 가는 라인에 있어서 뭔가 크게 여객 수송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신 하나 뭐를 알아두더라? 더블 역세권을 잘 알아두라. 그래서 더블 역세권이 있죠. 여기 오는데, 그렇죠? 이게 더블 역세권 자리만 다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이 가는 요 노선 있죠? 요 노선도 같이 가는데 그러면 충청광역철도거든요. 여러분들 이 충청광역철도도 같이 가요. 이 노선에 같이 결부되는 노선 내에 있는 곳은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라. 왜? 이 우선 트램하고 연결되는 그거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호재가 아니에요. 이런 거 호재 터졌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결국은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도봉산에서 포천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계획된 게 어떻게 되냐면요. 요 도봉산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암역을 거쳐가지고 고읍지구까지가 딱 지금 1단계 사업이에요. 그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포천 시내, 신도시로 들어가는 거 요까지 딱 들어가는 게 2단계 사업이에요. 그러면 역사가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고읍역, 옥정역 여기 생기고 예? 송조 있고 여기 포천역 있고 포천 신도시 해가지고 역사는 많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요 위치가 다 중요한데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다 작년에도 이것도 경기 북부 같은 게 할 때 행정계획 할 때 포천 쪽에 딱 하면서 이것도 다 공개 드렸거든요. 역사 위치를 여기까지 역사 위치가 떴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요거 위치도 다 공개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접경지역은 도봉산 포천선 평화도로 만들겠다. 그다음에 경춘고속도로 어떻게 가겠다 이런 것에서 여기다 다 판을 그때 엎어버린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춘천서, 춘천인데 여기서 또 이렇게 연결돼 버리면 원래 여기가 전 도로, 저희 철도라 생각해가지고 철도가 이렇게 연결되고 동해선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남해선도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연결되고 되면 뭐가 돼요? 이게 M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존에 경부선이 있으니까 되고 이게 호남선에서 연결돼가지고 쭉 해서 이쪽으로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X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철도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도 이렇게 또 하나 추가로 만들어진 게 요거다. 요거도 들어와 있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철도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잘 보시게 되면 새롭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는 요게 신안 앞에서부터 해완 하남까지 여기 가는 거는요. 요게 요번에 나왔는데 요거는 왜 그러냐면요. 목포가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목포 자리들이 굉장히 그 뭐예요? 섬들이 많거든요. 이 섬들을 다 연결시켜 주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서해선이 쭉 내려오면서 추가로 다 이렇게 여기로 내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다 연결시켜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림 그린 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고원까지 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도 되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뺑글뺑글 여기서 갔다가 일로 갔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섬을 다 연결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역별로다가 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지역 특화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충북 지역 같은 경우는 바이오에스, 스마트 IT 부품, 수신 기계 기계 소재 부품 이런 것들 수송 기계 부품 소재 같은 경우 하겠다. 그다음 충남에는 바이오 식품, 친환경 자동차 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집어넣겠다. 다 이런 건데요. 이것도 지역 특화가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대전에 바이오 기능성 소재 로봇 지능화 이런 것도 들어오겠다라면 ICT 융복합에 관련되는 만약에 산업단지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대전에 새로운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라면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울산에 들어온다라면은 얘네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울산에. 그러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면은 울산에 뭐냐면 현대자동차가 있으니까 당연히 수소에 관련되는 거 있죠. 수소 저장. 그렇죠?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맞춰가지고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되면은 그 지역에 어떤 앞으로 첨단 산업단지라든지 산업단지가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별개 문제로 하나 더 좀 알려드릴게요. 요거는요, 이번에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면 수도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잖아요. 수도권에 관련되는 건 작년에 또 발표를 했어요.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을. 작년 12월 19일 날 발표한 건데 뭐 전문적인 거였는데 아무튼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을 갖다 뭐 하겠다? 가져가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착공 들어갔죠? 얘는 예타 완료했죠? C 노선은 뭐예요? 양주 덕정에서 쭉 해서 내려오는 거, 이거는 기본계획 착수됐거든요. 그래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 가는 거 얘가 올해 예타를 완료하겠다는 거예요. 얘도 완료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다음에 신안 그리고 예타 면제까지도 얘기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 있고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안산 시흥에서 여의도까지 언제 올해 하반기에 착공하겠다. 이거는 뭐냐면은 사업자 지금 민간 사업자인데 민간 사업자 다 정해졌어요. 근데 민간 사업자가 지금 자금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자금은 아직까지 못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그거만 해결되면은 올해 안에 착공될 거다. 그래서 신분당선도 수원, 광주에서 호벤시까지. 요거는 왜 그러냐면 입주 및 재원 부담 사업으로 제도 개선 신속하게 추진했다. 돈은 다 받았어. 호벤시대에서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1인당 한 가구당 2천만 원, 3천만 원 다 받았거든요. 그렇죠? 국토부가 다 받아놓은 돈이에요. 얼른 추진하겠다 뜻이에요.
그다음에 계양 광화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인천 계양에서 인천 광화까지 이런 것도 올해 고속도로 추진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는 거는 별내선 연장하는 거 별내역까지 별내역에서 어디 북별내 진접선까지 연결시킨 거 3.3km 요것도 해야 돼요. 그래 왜냐면은 이게 진접선을 연결되면은요 진접선역에서 북별내역에서 내려서 같이 가면 더블 역세권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내려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북부 쪽에 있는 층 경기 북부 쪽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뭐예요? 어디로 접근하기 좋아요?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별내선은 무슨 선 연장선이에요? 8호선 연장선이거든요. 그래서 8호선 타고 쭉 내려오니까 즉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겠죠. 그다음에 3호선 연장, 대화역에서 파주 운정까지 연장시키겠다. 요것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선, 방화, 김포. 요거는 방화역에서 김포까지 한강선을 가칭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5호선 연장선이에요. 뭐냐면은 방화에 차량 기지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 어떻게 김포에다가 떠넘겨 김포에다가 차량 기지를 5호선 차량 기지를 옮겨가고 김포까지 뭐 해주겠다? 철도 5호선을 연장시켜줬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7호선 연장 양주 신도시까지 고읍에서 옥정 가는 거 요것도 추가로 다 가져가겠다. 요거는 한 가지 뭐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는 포천선 있죠. 예? 포천선하고 연결된 거니까 당연히 얘도 바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위례 트램이 기본적인 그러니까 그 기본 계획도 착수 안 한 상태에서 위례 트램만 발표만 열심히 해놓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위례 트램이 갖다 해제된다 뭐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위례 그 트램이 지나가는 그 라인에 있는 상가들이 한 칸에 다 죽었죠. 근데 위례 트램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살리고 가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재미난 건 뭐예요? 올 초부터 기본계획 착수 들어갔대.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 비대상이야. 얘는 뺐단 말이에요. 기본계획 착수 들어갔으니까 기본계획 착수 들어갔으면 내년쯤에 뭐 한다? 실시계획 나오고 얘는 왔다 앞으로 3년 뒤쯤에 아마 착공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러면 완공까지는요 한 6, 7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마지막으로 착관부동산 연구소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뭐냐면 이런 기본계획 나오잖아요. 그러면 큰 틀에서 행정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행정계획에서 기본계획을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알려드렸으니까 다음 주에는요. 최근에 구정 지나서 나왔던 그 이슈가 되는 뉴스를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